안녕하세요, 해피러너 올레입니다. 오늘 마라니TV에서는 260일, 이 세상을 바꾼 숫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의 시사화보 매거진이죠, 라이프지에 실렸던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라이프지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0장의 사진 중 한 장으로 뽑힌 장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마라톤에 참가한 한 여성이 정장을 입은 남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배에는 이 261이라는 숫자의 배번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훗날 마라톤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67년 4월 19일,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60년대 여성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즉 참정권이라고 하죠. 이 참정권은 정치적인 자유, 또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권리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노동자와 여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867년이 되어서야 노동자들에게 이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물론 남성 노동자에 한해서죠. 그럼 여성들은 언제 참정권을 갖게 되느냐? 그러고 나서도 53년이 지난 1920년도가 되어서야 미국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됩니다.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살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뒤 40년이 지난 1960년대까지도 여성들은 달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나마 올림픽에서는 여성의 단거리 육상 정도만 참가가 가능했고 800m 이상의 장거리 달리기는 허용되지가 않았어요. 이 시기 올림픽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성들의 장거리 대회 참가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약하고 감상적이며 장거리 경주에 맞게 훈련을 하거나 시합을 펼칠 능력이 없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 다리가 굵어지고 가슴에 털이 날 수 있으며 자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생식력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논리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구 사회가 점점 풍요로워지고 젊은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정치적인 저항운동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달리기에 있어서도 많은 여성들이 기존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96년 처음으로 개최된 보스턴 마라톤은 개최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1960년대 당시에도 매우 권위적이었겠죠. 당연히 여성들에게는 마라톤 대회 참가가 허용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달리기를 너무 사랑하던 로버타 깁이라는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러닝화가 여성용이 나오지 않던 시절이다 보니까 간호사용 신발을 꽉 조여매고 매일같이 산과 들을 달렸다고 하는데, 여자애가 치마를 입고 달리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면 더 빨리 달려서 도망치듯 달리기를 했다고 해요. 매일 10km에서 20km 정도를 달리고 많게는 40km에서 60km를 달리던 날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슴에 털이 나거나 자궁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그러다가 20대가 되면서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한 선수들을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나도 달려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에 시청서를 제출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 당시 조직위원회로부터 받은 편지에는 여성은 마라톤을 뛸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 화가 많이 난 로버타 깁은 그때부터 2년 동안 달리기 연습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1966년 보스턴 마라톤에 비공식 여성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넉넉한 티셔츠 안에다가 여러 겹의 옷을 껴입고 마치 남자처럼 분장을 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출발선 근처의 수풀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총성과 함께 남자 선수들 사이로 뛰어나가서 같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자처럼 입었다고 해도 온전히 감춰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주변에 있던
남자 참가자 선수들이 먼저 이 로보타깁을 알아봤고 여성 선수가 참가했다며 그들이 보여줬던 반응은 바로 오히려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함께 뛰어주기도 하고 혹시 누가 방해를 하면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달려라. 지금 옷은 너무 더우니까 복 벗고 가볍게 입고 달려라. 우리가 보호해줄게. 역시 러너들은 마인드가. 이렇게 남자 선수들에 둘러싸여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중계팀도 발견하게 됐고 결국 라디오 방송으로 지금 여성 선수가 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중계가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그녀를 열렬히 응원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참가한 선수들과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보스턴 마라톤의 첫 여성 주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냐면 결승점에 들어올 때 그녀의 신발이 피로 다 물들었다고요. 발이 다 터져서. 당시 그녀의 기록은 3시간 21분 40초. 총 700여 명의 남자 선수들 사이에서 그녀의 등수는 124위였다고 합니다. 세상이 놀랐겠죠. 여자가 마라톤을 뛸 수 있다니. 그것도 웬만한 남자보다 더 잘 달렸다고? 이러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엄청나게 받아요. 하지만 여전히 권위적이었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 주최 측은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조직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스턴 마라톤에 여자 선수가 참가했다는 사실을 나는 모른다. 하지만 같은 코스를 따라서 한 여자가 달렸다는 건 듣긴 했다. 그 둘은 엄연히 다른 사실이다. 결국 그녀는 부정 참가자라는 명목으로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노력이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이 소식을 많은 여성들이 들었겠죠. 그 중에서도 캐서린 스위처라는 한 여대생이 그 다음 해인 1967년 보스턴 마라톤에 신청서를 냅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 스위처는 로보타깁과는 반대로 정식으로 선수 등록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캐서린 스위처는 풀네임 대신 약자인 K 스위처만 적었습니다. 얼핏 보면 남자 이름 같았겠죠. 그리고 어차피 남성들만 신청을 하니까 여자가 했겠어? 라고 방심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대회 측에서 승인을 빵빵 내려줌으로써 정식 선수로 등록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 사건 이후로 대회 측은 신청서에 여성 참가는 절대 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캐서린 스위처는 이 261번이라는 배번을 받고 당당하게 출전을 합니다. 이 스위처는 로보타깁처럼 숨어있거나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다른 선수들과 당당하게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날이 워낙 추운 날이었다 보니까 남자 선수들도 후드티나 좀 스웨셔츠 같은 두툼한 옷들을 입고 있었나봐요. 스위처 역시 이렇게 좀 두툼한 스웨셔츠를 입고 출전한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확 띄는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서린은 평소에 차고 다니던 귀걸이와 립스틱도 진하게 바르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립스틱은 좀 지우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캐서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항상 립스틱을 바르고 다녔고 이번에도 절대 지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알아본 다른 선수들도 이번에도 역시 그녀를 응원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회 초반부를 문제없이 잘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회를 취재하던 픽업 트럭 안에 기자들이 지나가다가 그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히 그녀를 집중 취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위원회에 이 사실이 알려졌겠죠. 그러면서 잠시 후 그 문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회 감독관 겸 조직위원장인 조크 샘플이 살기를 띤 얼굴로 스위처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잡아 끌고 그녀의 배번표 261번을 떼어내려고 했던 거죠. 이때 조크 샘플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해요. 번호표를 내놓고 내 레이스에서 꺼져! 얼마나 살기를 띠고 있었는지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에게 옷깃이 잡혔을 때 캐서린은 이를 더 악물었다고 합니다.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경주를 완주할 거다. 아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상황을 예측이라도 하고 있었던 듯이 당시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토마스 밀러가 그녀의 곁에서 함께 달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이렇게 조직위원장을 한 방에 제압해버립니다. 너무 통쾌하지 않아요? 한 번 더 보세요.
This is Sparta!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겠죠. 그렇게 이 사진은 이후 라이프지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0장의 사진 중 한 장으로 뽑히게 됩니다. 기존의 권위에 도전한 여성, 그 자유의 몸짓을 철저하게 짓밟으려 했던 권위, 하지만 당당히 헤쳐내고 힘찬 날개짓을 시작한 그 용기와 의지, 이 사진 한 장이 보여준 힘은 거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레이스를 끝까지 마쳤고 마침내 4시간 20분의 기록으로 완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찍힌 사진 속 그녀의 발을 보시면 모두 피투성이가 되어 있죠. 그날의 레이스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완주를 해내지 못한다면 역시 여자는 달릴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서 도저히 중간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4시간 20분의 기록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앞서 로버타 깁이 3시간 20분대를 끊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비공식적이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그 로버타 깁이 이번 대회에서도 함께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캐서린보다 1시간 앞서서 결승점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역시 배번이 없는 상태로 부정선수로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로버타 깁에 비하면 캐서린은 달리기 실력도 훨씬 뒤처졌고 어찌 보면 로버타 깁의 후발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더 의미가 있게 부각된 이유는 바로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여성 주자에게 달려드는 감독관과 이를 피해 달리는 여성의 사진은 여성의 달릴 자유에 대한 공론화를 만드는 계기가 됐고 캐서린은 더욱 활발하게 여성 인권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죠. 결국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5년 후 1972년 보스턴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그렇게 철옹성 같았던 금녀의 문을 깨고 여성들의 참가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때쯤엔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다고 해요. 웃으니까 참 인상 좋은 대머리 아저씨네요. 보스턴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이 261번이라는 숫자를 영구 결번 숫자로 지정을 했어요. 캐서린은 더 열심히 활동을 하며 훈련도 게으리하지 않았습니다. 1975년에는 무려 2시간 51분 37초의 개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달렸던 2명의 여성, 그녀들이 바꿔낸 세상은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 보스턴 마라톤의 여성 참가자 수는 무려 11,000여 명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전체 참가자의 수가 23,000명 정도 되니까 무려 50% 정도가 여성이라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크고 작은 권리들,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준 이 26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마라니TV에서는 조금 새로운 컨셉의 컨텐츠를 준비해 봤었는데요. 어땠어요? 이렇듯 달리기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댓글과 응원 많이들 주시면 앞으로도 이 달리기와 역사 그리고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라니TV 해피러너 올리였습니다.